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교수회장 김한성입니다. 지방국립대학 무상교육 및 공영형 지방사립대학 등록금 지원 확대를 위한 서명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다는 사실만 해도 충분히 기형적입니다. 그런데 청년 채용공고의 73.3%, 양질의 일자리 82%가 수도권에 모여있어 수도권 집중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좁은 땅에 지나친 인구의 쏠림은 여러가지 부작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광풍입니다. 이런 주거의 불안은 낮은 결혼율, 출산율 등 한국 사회의 어두운 단면과 무관하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런 한국 사회의 어두운 단면은 교육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육 양극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 집중은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으로 극명하게 교육기관을 양극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표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수능 배치표입니다. 이 배치표 상단에서 지방대학을 찾아보기 어려워진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도권으로의 우수 인재 쏠림 현상은 단순한 인구의 집중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이처럼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의 인재 유출이 심각해지고 우수 인재를 채용하기 어려워진 기업은 지역을 떠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지식 기반 사회라고 합니다. 예전의 기업은 수도, 전기, 도로가 더해지면 유치가 가능했는지 모르겠으나 앞으로의 지식 기반 사회에서 기업 유치는 우수 인재 유입의 수월성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학령 인구의 감소로 향후 5년 내에 상당히 많은 지방대학이 폐교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시장경제의 원리만을 주장하는 듯합니다. 대표적인 교육부의 재정지원 사업의 하나가 BK21 사업입니다. 예산이 약 6천억에 이르는 큰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를 선택과 집중의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배분한다고 합니다. 앞의 수능 배치표에서 보듯 인구의 집중보다 우수 인재의 수도권 독점 현상이 훨씬 더 심각한 현실에서 시장경제의 원리만을 논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다음은 주입식 교육에 의한 교육 양극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교육은 한 번 강의하고 잘 따라오면 칭찬하고 못 따라오면 버리고 가는 교육입니다. 이에 잘 따라오는 학생과 잘 못 따라오는 학생 사이의 양극화가 심각합니다. 잘 못 따라오는 대다수의 학생들의 역량 강화가 교육혁명의 시작입니다. 지식 전달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한 주입식 강의는 여건에 따라 대형화도 원격 수업으로도 가능하며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주입식 강의는 교육 양극화에 가장 취약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한 번의 강의로 모든 것을 끝내버리지 않는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입식이 가장 비용이 적게 되는 방법이긴 하지만 모든 교육에 있어 가장 효율적이진 않습니다. 창의교육, 융합교육 등은 주입식의 틀을 벗어나야 합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는 교원대 학생 비율의 개선입니다. 교육혁명이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주입식 강의만이 교육의 전부가 아니라는 인식의 공유에서 시작합니다. 다양한 교육 방법이 시도되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교육혁명이란 신개념의 도입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알고 있으면서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하자는 것입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하니 교원의 수를 줄이고 지방대학을 폐교하자는 것은 시장경제의 원리로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으나 이에는 현재의 교육제도가 고칠 곳 하나 없는 최적이라는 대전제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제도는 어쩔 수 없는 제도일 수는 있으나 최선의 제도는 아닙니다. 교실 혁명을 위한 기본 전제는 교원 학생 비율의 정상화입니다. 그러나 이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 사이 학령 인구는 감소하지만 수도권 대학의 학생 정원은 그대로이니 지방대학은 미달 사태가 나거나 우수한 인재를 받을 확률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다시 지역산업의 붕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물게 됩니다. 지역의 인재의 유출이 너무 심각하고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 자명하니 본격적인 교육혁명에 앞서 우선 지방대학 학생들에게 한시적 혜택을 주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교육혁명과 교실혁명의 길을 다 함께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지방공립대학 무상교육과 공영형 지방사립대학 등록금 지원 확대에 우선순위를 두자는 것입니다. 지방공립대학 무상교육의 헌법적 취지는 헌법 제31조 배우고 싶은 사람은 누구라도 배울 수 있어야 한다와 헌법 제123조 지역균형발전에 근거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노력을 누구도 역차별이라 하지 않고 미래를 위한 국가의 의무라 합니다. 유럽은 90%가 국공립이지만 한국은 거꾸로 80%가 사립입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생각하면 지방의 사립대학을 제외하고 교육을 논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재정이 2009년을 기점으로 사립대학에 더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키우는 명문사학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한국만의 특이한 현상입니다. 수도권 명문사학에는 국가의 재정 지원이 아니라 자율이 주어져야 합니다. 투자 없는 무상교육의 실패 사례도 있지만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성공한 사례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 운동이 공립대학 통폐합의 밑그림이 아닌가 하는 말도 있습니다만 대학 서열의 주범 및 수도권 상위권 대학을 모두 뺀 통폐합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지나친 경쟁이 문제이지 적당한 경쟁은 우리 사회의 성장 동력입니다. 이 운동은 수도권을 빼자가 아니라 심각하게 항폐화된 지방대학을 우선 살리자는 것입니다. 거점 공립대학만 지원하자 몇몇 대학에만 혜택을 달라는 주장으로는 어떤 사회구조적 변화의 동력도 만들지 못합니다. 이 사업은 학력 인구 감소에 따라 줄어드는 국가장학금 여유분 또는 교실혁명과 거리감은 국가 재정지원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함으로 가능합니다. 문제는 예산이 아니라 정책 의지입니다. 지방공립대학 무상교육 및 공영형 지방사립대학 등록금 지원 확대를 위한 서명운동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서 부산대 교수회를 검색하거나 상계의 주소 또는 QR코드에서 누구라도 서명운동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의 성공 여부는 여러분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지인에게 홍보를 해주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